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를요, 표준화, 규격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는 여러분 선생님이 계속 수능 얘기를 하는데요. 수능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준 정규 분포랑은 약간 다르긴 한데요. 우리가 시험을 치죠. 그러면 원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수학에서 70점을 받았어, 80점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건 원점수예요. 그런데 사실 시험지 성적표를 받아보면 우리 70점, 80점이 나타나 있지 않죠. 뭐가 나옵니까? 표준 점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표준 점수라는 게 뭐죠? 우리가 수학시험을 쳤죠. 수능에서 수학시험을 치면 여러분의 성적을 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그 평균을 다시 몇 점으로 만들어요? 100점으로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의 표준 점수가 그것을 기준으로 환산이 돼서 나와요. 그것을 바로 표준화하는 작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 수리 외국어는 평균을 몇 점으로 맞춰줘요? 100점으로 맞춰줍니다. 사탐과 가탐은 50점으로 맞춰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준화 작업을 해서 여러분한테 성적표가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화하는 작업인데요. 표준 정규 분포, 우리가 지금 배우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을 몇 점으로 맞추고 0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1로 맞추는 것을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정규 분포들 중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무슨 정규 분포다?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 선생님이 살짝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정규 분포라는 것은요. 앞에 가서 선생님 살짝 다시 한번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자, 정규 분포라는 거 여기에 써놨네요. 정규 분포라는 것은요. 노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 노말하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평범해 라는 얘기 하잖아요. 평범하다,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는 분포다라고 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n을 사용하고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했죠.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뭐라고 써줍니까? 정규 분포야. 정규 분포인데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는 1이야 라고 이렇게 써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표준 정규 분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 우리가 아까 fx 배웠었잖아요. fx에서 m 자리에 0, 시그마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제 알면 돼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구나. 표준 정규 분포 역시도 그러면 정규 분포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의 성질을 그대로 따르겠구나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자면 평균이 0이죠. 그래서 항상 평균, 대칭축이 얼마다? 원점에 와 있으면 되고요.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똑같은 종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과연 우리가 확률을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P 여기 나오네요. 0에서부터 A까지의 확률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갑자기 Z가 나왔죠. 여태까지 우리가 정규 분포 그냥 확률 계산할 때 X를 사용했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는 Z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Z의 대문자가 나오면 여러분은 무슨 정규 분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0에서부터 A까지의 확률입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A까지 이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뜻이죠. 이 넓이를 구해야 돼요. 오,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놓느냐라는 것은요.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것이 있어요. 분포표. 여러분 교과서 같은데 가장 뒤에 보면은요. 이런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와 있습니다. 0에서부터 1까지, 0에서부터 2까지, 0에서부터 3까지의 그 넓이를 다 미리 계산을 해서 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바로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 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넓이를 미리 계산해 놓은 표가 있다. 그 표가 바로 뭐다? 표준 정규 분포표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표준 정규 분포표는요. 굳이 보는 방법을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다시 알려드릴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표준 정규 분포 좋아. 표준 정규 분포는 표가 있으니까 확률을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정규 분포는 표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규 분포를 몽땅 다 뭘로 만들어줘야 될까요?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어요. 분포로 만들면 그러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을까요? 확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표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표준화 작업이고요. 이 표준화를 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서도 배웠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배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값, 평균과 분산입니다. 그러면 Z라는 것을요. 시그마분의 X-M이라고 확률 변수를 한번 그냥 약속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Z의 기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Z 대신에 시그마분의 X-M이 나오면 되고 기대값은 여러분 마음껏 계산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이렇게 써드리면 기억날까요?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A에 2x 플러스 b라고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x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다 밖으로 뿅뿅뿅뿅 나와도 돼요. 즉 시그마 나왔고요. 이 x는 그대로 써줘야 되고 마이너스 m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x가 뭐예요? x의 기대값, x의 평균이죠. m입니다. m 빼기 m은 0이죠. 시그마분의 0은 얼마가 돼요? 0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Z의 기대값이 0, Z의 평균이 0이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산 한번 생각해 볼까요? Z의 분산은 B의 시그마분의 X-M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산의 가장 큰 특징 더해진 숫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곱해진 숫자는 앞에 뭐가 제곱이 붙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더해진 숫자, 뺄셈한 숫자 같은 의미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곱해진 숫자, 나눠진 숫자죠.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x의 분산이 뭐예요? 시그마 제곱이죠. 약분하면 얼마 됩니까?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분산이 1이 되게 된 거죠. 자, 결론. Z라는 것을요. 뭐라고 둔다면 시그마분의 x-m으로 둔다면 그때의 평균은 0이고 분산은 1이에요. 그래서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를 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준화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률변수 G를 시그마분의 x-m으로 만들면 이것은 표준 정규 분포 0,1을 따르게 되고 따라서 확률을 구해볼게요.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 우리 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학은 공평해요.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를 해줄 수 있죠. 표준 편차는 뭐예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나눠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똑같이 수학은 공평하니까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a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해줄 수 있고 b 빼기 m 나누기 시그마 해주면 확률이 변해요? 안 변해요? 확률은 변하지 않겠죠. 두 개 똑같아요. 그런데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가 뭐가 됩니까? Z라고 표현할 수 있죠. 따라서 Z,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면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온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바로 표준화하는 작업입니다. 이 표준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예를 보면서 문제를 한 문제 풀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자, 예를 보면은요. 여러분 교재에 선생님이 예를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점수는 여러분이 항상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요.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수학 점수라고 했죠. 점수는 평균이 60점, 표준 편차가 2점인 정규 분포 뭘로 나타낸다? n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점수를 뭘로 두고 확률 변수 x라고 둔다면 정규 분포인데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2점이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x가 60점 이상 64점 이하, 즉 6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64보다 작거나 같을 뭐를 구하시오? 확률을 구하시오. 확률은 p로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즉 p 60 크거나 같고 6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요. x로는 우리가 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뭘로 바꿔야지만 z로 바꿔야지만 구할 수 있어요. z로 바꾸는 방법은 60 마이너스 평균 60이에요. 나누기 표준 편차 2의 제곱에서 표준 편차는 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x는 표준화시키면 z로 바뀐다고 했고요. 또 똑같은 방법 64 마이너스 평균 60이고 표준 편차 2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분자 볼게요. 60 빼기 60은 0이죠. 2분의 0이니까 0이 나옵니다. 즉 p 0보다 크거나 같고 z 그리고 64 마이너스 60 하면 4죠. 2분의 4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림으로 나타내면은요. 우리가 z의 그래프는 항상 어디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의미인데요. 표를 보면 항상 나와 있습니다. 0에서부터 어떤 숫자까지인데 이 숫자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있죠. 이 숫자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2에 해당하는 숫자는 얼마? 0.477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0.4772가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죠. 항상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이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표준화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